결혼 준비 편. 먼저 남자의 결혼 준비 과정이에요. 우여곡절 많았던 연애를 마무리하고 드디어 여친과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양가의 식구들이 첫 대면을 하는 상견례 날이에요. 그럴 리 없겠지만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남자의 어머니와 여자의 아버지가 과거의 연인이었다든지 하는 막장 전개만 일어나지 않으면 돼요. 아싸, 생판 처음 보는 사이이신 것 같아요. 막장은 역시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인가 봐요. 분위기도 이보다 좋을 수 없어요. 명절도 아닌데 덕담이 폭주해요. 장인 장모님께서 잘생기고 믿음직스러운 아들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행복해 돌아가실 지경이래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 걸 알지만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기분은 좋아요. 엄마 아빠도 여친을 친딸처럼 아껴주겠다고 화답해요. 정식으로 결혼 허락이 떨어지고 결혼 날짜까지 정해져요. 일이 술술 풀리는 게 기분 좋긴 한데 너무 잘 풀리니 뭔가 함정이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역시나 집에 왔더니 엄마가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말해요. 예. 걔 여자애가 입이 왜 그렇게 짧니? 그리고 신랑 될 사람한테 어디서 반말이야? 하며 불만스러워해요. 친딸처럼 여긴다는 말이 친딸처럼 잔소리 해주마란 뜻이었나 봐요. 할머니의 실미도 시집살이에 오방디어서 절대 시어머니 노릇 안 하겠다고 하던 엄마였는데 갑자기 울트라 시어머니 모드로 바뀌셨어요. 우리 애기가 아직 어려서 그래. 하며 여친 편 들다 등짝에 강 스파이크까지 맞았어요. 나쁜 버릇 빨리 못 고치면 평생 고생한다며 초장에 확 휘어잡으래요. 거기다 예식장은 반드시 처가보다 우리 집에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운 예식장으로 고를 것이란 기선제압 미션까지 던져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분이 들지만 무조건 여친에겐 비밀로 하기로 해요. 일단 남자는 신혼집 구하기 미션에 착수하기로 하고 전세 가격 동향을 급히 살펴봐요. 이런 연병할로겐 더럽게 비싸요. 금으로 공구리를 치고 다이아로 도배를 한 것도 아니면서 웬만한 데는 다 억소리가 나요. 변두리로 뒤져나가면서 심지어 직장에서 2시간 걸리는 곳까지 뒤적거려 보지만 자신의 재정 상태로는 월세방도 어림없다는 계산이 떨어져요. 고집 있다. 집으로 돌아와 고민하던 남자는 부모님께 유산을 미리 떼어달라고 땡깡이라도 필까 하는 생각에 빠져요. 하지만 이 나이까지 키워주신 것도 고마운데 집 얻는 것까지 도와달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길바닥에서 살 수는 없고 마땅한 대안은 없고 돌아버리겠어요. 그때 엄마가 들어와 남자에게 웬 통장을 내밀어요. 이게 뭔데? 남자의 결혼을 위해 모아두었던 돈이래요. 남자는 왜 이러냐며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 큰 소리를 마구마구 지려다 엄마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도 불효란 생각에 낼름 받아 챙겨요. 엄마를 꼭 안아주며 혀를 살짝 접고 애교 있게 말해요. 엄마, 아들이 돈 많이 벌어서 꼭 갚을게. 30년 후가 될지 40년 후가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예의상 갚겠다고 얘기는 해둬요. 암튼 엄마가 킹왕짱이에요. 막상 집을 구하려 하자 걱정이 한이 없어요. 남자는 좀 작은 집에서 시작하더라도 여유 자금을 남겨두었으면 좋겠어요. 수가 있어요, 신혼이? 언제 실업자가 될지 모르는 요즘 세상에 여윳돈이라도 없으면 나중에 큰일을 치를 것 같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이제 정말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같은 공과금을 남자가 내야 한다는 것도 겁이 나고 집을 구하는 것처럼 큰일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워 돌아버리겠어요. 그런데 여친은 생각이 달라요. 신혼집의 기준이 생활의 편리함이 아니라 먼저 결혼한 친구 집의 평수예요. 크지 않냐? 친구 집보다 작은 곳에선 절대 시작할 수 없대요. 거기다 인테리어가 샤방하고 간지가 잘잘 흐르는 감당 못할 집만 골라대요. 피가 마르지만 여친을 실망시킬 수 없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난 참 좋겠다 마냥 해맑아서 라는 원망을 마음속으로만 날려줘요. 엄마에게 결정한 간지 신혼집에 대해 말하자 엄마는 달나라 토끼 절구지라는 소리 하지 말라며 신혼집을 직접 보시겠대요. 집안을 둘러보시던 엄마는 이 집은 해가 잘 안 들어서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주방 또한 불편하게 생겨서 살림하기에 최악이라며 바로 벤치를 놔요. 결국 여친이 이런 데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야? 하며 치를 떨던 집으로 결정해요. 엄마가 가시자 참고 참던 여친의 짜증이 폭발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이럴 거면 네 엄마랑 결혼하지 왜 자기랑 결혼을 하냐며 펄펄 뛰어요. 남자는 알았다며 엄마를 설득해보겠다고 말하고 간신히 진정시켜요. 엄마를 찾아가 설득을 해보지만 벌써 네 마누라 편드는 거냐며 섭섭해하세요. 벌써 네 마누라 편드는 거야? 여친을 다시 설득해봐요. 그럼 그 바퀴벌레 여친이 나온 울어요. 집에서 살아야 돼? 엄마가 섭섭해하세요. 또 울어요. 엄청 노여워하세요. 결혼 깬대요. 분노에 없는 자식으로 생각하신대요. 결혼 접재요.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 엎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남자는 두 여자 사이에 껴서 순환을 당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 탈모증과 불면증에 시달려요. 남자는 최후의 배팅을 하기로 맘먹고 결혼 때려치겠다 선언을 해요. 그리고 완전 뚜껑 열렸으니 알아서 합의 보는 게 좋을 거라는 무언의 압박을 시작해요. 내가 그 집. 원래 남자의 송강호급 명연기가 빛을 발했어요. 엄마와 여친이 한 발씩 물러나 평범한 집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간신히 파혼의 위기를 넘겼어요. 정말 결혼 2번 했다간 심장마비에 걸려 죽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평화도 잠시, 곧 공포의 혼수 준비가 시작돼요. 원래부터 좀 꼼꼼한 성격이긴 했지만 여친의 쇼핑센터 100바퀴 드립에 남자는 사망일보 직전의 상태가 돼요. 꼼꼼한 것도 좋지만 이건 해도 너무해요. 집 근처 여기저기, 친구에게 들은 곳 여기저기, 친구의 친구가 말한 곳 여기저기, 걸어가다 우연히 본 여기저기 거기 조기를 끌고 다니고 간데 또 가고 안 간데 찾아가고 신공이 마구 펼쳐져요. 원래부터 쇼핑엔 재주가 없는 남자는 벌써 그로기 상태에 빠져요. 대충 하자며 피곤한 티라도 내면 여친은 집장만 사건을 들이대며 셔터마우스 하지 않으면 결혼을 쪽내버리겠다며 협박을 해요. 완전 이성을 상실한 상태예요. 도배를 했는데도 벽 스티커, 프로방스 창 등을 왜 새로 달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안방에 붙이자. 엄마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잘 살아오신 건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가전 매장을 30바퀴쯤 돌다 포기 단계로 진입하고 여자가 고르는 물건에 무조건 오케바리를 외쳐줘요. 좋아. 어차피 남자 돈 드는 일도 아니니 그냥 네 멋대로 하세요라고 해주는 게 정신건강상 이롭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남자도 힘이 불끈불끈 솟는 시간이 있어요. 바로 TV를 고르는 시간이에요. 거실이 아무리 아담해도 TV는 52인치 이상 빛의 TV, 최신형 LED를 구입해야 해요. 남자는 장롱 따위 던져버리고 옷을 행거에 거는 한이 있어도 말하는 밥솥 내던지고 냄비에 밥 해먹는 한이 있어도 TV만큼은 가장 좋은 걸 사야 한다고 여친에게 몇 번이고 강조해요. TV 선택은 신부감 고르는 것보다 20배쯤 더 꼼꼼히 살펴보고 따져봐야 해요. 리모컨 터치 후 동작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정면에서 벗어난 시야에서도 화면에 왜곡은 일어나지 않는지, 소파에 누워 48시간 동안 연속으로 시청해도 눈에 피로는 오지 않을지 등등.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쳐선 안 돼요. 하지만 오락기와 연결할 때 그 TV가 더욱 빛이 날 것임을 여친한테 미리 말할 필요는 없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 여친은 자꾸만 뭔가를 물어대는 병에라도 걸린 것 같아요. 드레스 디자인부터 예물의 디자인, 한복 스타일, 신혼여행지, 청첩장 디자인, 심지어 청첩장 글씨체까지 어떤 게 낫냐며 의견을 말하래요.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뭘 그렇게 고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질문에 머릿속이 하얗게 된 남자는 네 맘대로 하세요란 신뢰 만땅의 답을 던져요. 썩을. 그딴 무성의한 대답 따윈 필요 없대요. 남자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 듯한 표정으로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해요. 센스를 밥 말아 처먹었냐며 나무래요. 이런 우라질 브라질 스리랑카 레이션,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남자 보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지 맘에 드는 걸로 할 거면서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하와이는 정말 웃기는 짜장 춘장 두반장이에요. 웨딩 촬영은 더 말하기도 싫어요. 차라리 군대를 다시 가고 말지라는 말이 자동으로 터져나올 지경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어느덧 결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때부터 남자의 관심은 오로지 결혼식에 친구가 얼마나 오느냐 하는 것뿐이에요. 평소에 연락하지 않던 친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며 약속을 잡아요. 싸워서 안 보는 친구가 있어도 자존심 따윈 쓰레기통에 처박고 먼저 전화해 화해를 해요. 예식장에 친구들이 적게 오는 것만큼 초라한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기념 촬영 시 친구들이 개떼처럼 밀려 나오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해요. 아이 자식. 친구들과의 약속 자리에 도착했어요. 늘 그렇듯 일단 술로 달리기 시작해요. 오랜만에 만나서 결혼 이야기를 하려니 살짝 뻘쭘해요. 살때 마셔.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해 눈치를 보던 남자는 친구들의 눈이 살짝 풀릴 즈음 폭탄 선언을 해요. 에쉐이들아, 엉아 장가 간다. 화들짝 놀란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물어요. 너 너 사고 쳤냐? 남자는 그런 거 아니라며 벌쩍 뛰어요. 그러자 친구들은 더욱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또다시 물어요. 이쁘냐? 당근이지. 라는 상콤한 대답을 날려줘요. 그러자 질투에 눈이 먼 친구놈들이 여친 구경 좀 시켜달래요. 이런 호랑말코 같은 쉐이드를 만나 새벽 1시에 결혼할 여친을 불러내라니 남자를 죽일 셈인가 봐요. 차라리 날 죽이라고 배를 째라며 버티기 작전을 펼쳐요.
그러자 친구놈이 지금 당장 불러오지 않으면 결혼식 날 너의 추악한 과거를 예식장 마이크에 대고 불어버리겠다는 협박을 해요. 허걱, 완전 엿됐어요. 이 자식들은 한다면 하는 놈들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여친에게 사정사정에 자리로 나와달라 부탁해요. 잠시 후 뚜껑이 열렸지만 초인적인 인내로 뚜껑을 살짝 눌러 닫은 표정의 여친이 나타났어요. 친구 녀석들이 허튼 소리나 하지 않을까 싶어 불안에 돌아가실 지경이에요. 근데 웬일인지 친구 녀석들이 애가 좀 덜 떨어지긴 했지만 착하긴 하다며 남자를 마구 칭찬해줘요. 역시 친구 하나는 잘 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 한 놈이 은근슬쩍 남자의 첫사랑 얘기를 꺼내요. 헉, 저것이 미친 게 확실해요. 여친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져요. 술에 맛이 간 건지 질투에 맛이 간 건지는 모르지만 친구를 가장한 사탄 녀석들이 짓궂은 장난을 시작해요. 여친의 뚜껑이 들썩대는 게 눈에 보일 지경이에요. 완전 망했어요. 파혼이란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려요. 한참을 참아내던 여친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너무 늦었다며 일어나 나가요. 오 마이 갓. 여친의 뚜껑이 폭발해 날아가고 말았어요. 왜 그래? 과거는 과거일 뿐 앞으로 내 인생에 여자는 너란 지집에 하나뿐일 거라는 약속을 마구 날려대 간신히 파혼 위기에서 벗어나요. 도대체 결혼 준비하면서 몇 번을 파혼할 뻔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 졸업 후 한 번도 찾아뵙지 않은 은사님을 찾아가 주례를 부탁해요. 입에 침을 살짝 바르고 남자의 인생이 은사님을 만나고 바뀌었으며 평생의 롤모델이 은사님이었다는 뻥을 친 후 잽싸게 주례를 부탁해요. 염치 없는 짓인 걸 알지만 간지나는 양력을 가진 주례 선생님은 남자의 이미지를 더욱 업시켜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함이 들어가는 날이에요. 여친 집안에서는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하자고 했으나 남자의 친구들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해 어쩔 수 없이 함을 하기로 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차라리 친구가 적은 게 나을 뻔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곱게 함이나 날라줄 것이지 왜 술은 만땅으로 처먹고 처가 동네 사람들이랑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도를 넘어설 지경으로 돈을 밝혀 처가 식구들의 빈정까지 상하게 해요. 심지어 부처님 같은 장인어른의 분노의 날아차기와 장모님의 쌍욕 25단 콤보를 볼 뻔했어요. 암튼 저것들은 친구가 아니라 왼수예요. 결혼식만 끝나면 저것들의 아구창에 상콤한 정권을 내지르기로 맘먹고 참아요. 결혼식에 안 오면 큰일이니까요. 파혼 위기만 수십 번을 넘기고 드디어 결혼식 전날이 되었어요. 문득 내일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떨리고 잠이 오질 않아요. 내일이면 엄마 아빠와 헤어져 한 여자와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된다는 게 부담스러워 죽을 지경이에요. 아버지처럼 믿음직스러운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아버지처럼 자상한 아빠가 될 수 있을까? 5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고민만 하면 뭐 할 건가 싶어요. 까짓거 부딪혀보면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은 자신감이 넘쳐요. 막노동을 해서라도 여자 하나 못 먹여 살리겠냐는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어요. 그러다 갑자기 뭔가 잊은 게 있다는 불길한 생각이 떠올라 잠이 깨요. 남자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저장되어 있는 친구들에게 내일 결혼식인 거 알지? 안 오면 다 능지처참 이라는 공손한 단체 문자를 쏴요.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마지막으로 여친에게 문자를 남기고 잠에 들어요. 자기야, 우리 행복하고 예쁘게 잘 살자. 나 정말 잘할게. 사랑해, 여봉.